so 형용사 대절, 대명사 one을 포함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문장인데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예요. 영작 문제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문장을 살펴봤더니 내가 자주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어서 내 비서가 나를 위해 여분의 열쇠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주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어서 하고 내 비서가 나를 위해 여분의 열쇠를 갖고 다닌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는 문장이에요. 주어진 문장을 살펴봤더니 I misplace my keys so often that my secretary carries spare ones for me.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I misplace my keys so often 하면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절 형태의 문장이 주어졌는데 so 형용사 혹은 앞에 동사에 따라서 부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문장은 that을 기준으로 원인 파트하고 그 다음에 대절 이하의 부분인 결과하고 둘로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so 형용사 부사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뭐뭐 해서 그 다음에 결과는 뭐뭐 하다 라고 보는 거죠. I misplace my keys so often. 너무 자주 나의 열쇠를 misplace, 엉뚱한 곳에 두어서. 그 다음에 that my secretary, 나의 비서가 carries spare ones for me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봐야 될 spare ones 이 부분 살펴볼게요. 자, spare one이 저기가 하나인가? 라고 봤더니 하나를 말을 하는 1, 2, 3, 4의 원이 아니에요. 그럼 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는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는 I, you, 뭐 he, she, it, they 이건 봤는데 원은 뭐냐? 자, 원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랑 비교하면 쉽냐면요. 대명사 it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대명사 it은 내가 어제 빌려준 책. 그러면 특정하게 어떤 것으로 정해지나요? 네, 맞아요. 특정하게 어떤 내가 어제 너한테 빌려준 그 책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을 말을 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아, 너네 집에 책 엄청 많구나. 나 이 한 권 빌려가도 될까? 그런데 이 많은 책들 중에서 특정하게 어떤 책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책들 중에서 한 권. 다시 말해서 책이라고 하는 명사는 정해지지만 그 책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 특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명사 it은 특정하게 어떤 것인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명사 one은 특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고 명사만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쓰는 대명사예요. it의 복수형으로는요. 우리가 they를 써요. 알고 있는 거고 one의 복수형으로는 그렇죠. 우리 문장에서 주어진 것처럼 s를 붙여서 once를 써요. 우리는 이 시간에 I misplace my keys so often that my secretary carries spare ones for me 하는 형태로 so 형용사 혹은 부사 so 형용사 대절 그리고 지각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출제된 문장이에요. 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It was so quiet in the room that I could hear the leaves being blown off the trees outside 라고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It was so quiet in the room that so quiet that 너무 조용해서 뭐해서요? 너무 조용해서 It was so quiet that 방이 너무 조용해서 그러면은 It was so quiet in the room that in the room까지가 원인에 해당되는 말이죠. 항상 so 형용사 혹은 동사에 따라서 부사
대절이 나오면 so 형용사 부사까지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원인 파트예요. 그리고 그 너무 조용한 것이 quiet한 것이 원인이 돼서 I could hear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다 그러면 바로 내 머릿속에서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지각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ing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게 적용이 그대로 되는지 볼까요? I could hear the leaves being blown off. I could hear 지각동사 the leaves 목적어 명사 지각동사 그 다음에 the leaves 목적어 명사 다음에 being blown off 하는 형태로 being ing가 나와 있어요. 맞는 문장인가요? 네, 그 규칙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being blown off the trees outside 밖에서 off the trees off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뭐 이제 나뭇잎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가지에서 나뭇잎이 휙 떨어지는 게 off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개념이 뭐라고요? off. 나무에서 떨어져서 blow 되었다. blow는 민들레 홀씨 있죠. 이 민들레 홀씨를 입으로 바람을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민들레 홀씨를 blow 하는 거예요. 사람이 blow 민들레 홀씨 요 순서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러면 leaf 나뭇잎은 어떨까요? leaf의 복수형이 leaves죠. F로 끝나는 명사는 F를 V로 붙이고 뒤에다가 ES 붙여서 그렇죠. leaves 이 나뭇잎은 blow 해요? blow 돼요? 그렇죠. blow 되는 거예요. blow 되니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be blown 하는 형태로 수동형의 모양을 만들고 수동태처럼 모양을 만들고 이 비동사를 동사 원형 be blown off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ing를 붙여서 being blown off 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here the leaves being blown off처럼 here처럼 쓸 수 있는 다른 지각동사 뭐가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watch, see. 그렇죠. 피부로 느끼는 feel.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isten to 이런 것도 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sound 이건 돼요? 그건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sound,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거는 우리가 이 형식 동사로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지각동사와 이 형식 동사를 구분하셔야 되세요. 이 형식 동사의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하면 뭘 써요? 형용사를 써요. 하지만 바로 뒤에 명사 쓸 수 없이 그냥 형용사만 쓰는 건데 hear, 사운드는 뭐뭐하게 들리다. hear는 무엇을 듣다. hear 같은 지각동사 뒤에는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혹은 ing. 그래서 hear와 같은 뭐 watch나 see, 그 다음에 feel은 이 형식 동사도 되고 지각 동사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r 이런 류의 동사들은 뒤에 명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ing 하는 형태로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각동사 그러면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하는 형태로만 완전히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단순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목적어와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냐 다시 수동이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나 ing도 가능하지만 과거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 heard the baby crying loudly.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죠. 지각동사 hear의 과거형인 heard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the baby,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crying. 그럼 뭐도 돼요? cry 동사 원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the baby, 목적어인 the baby는 cry 해요? cry 돼요? 그렇죠. 행동을 하는 cry 해요. 이렇게 능동관계를 이루는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능동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동사원형이나 ing가 맞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I heard my name called. 똑같이 지각동사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my name, 동사 원형인 call이나 혹은 calling을 쓰면 이 문장은 틀려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인 my name과 목적격 보호를 이루는 call의 관계를, 이 둘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나의 이름, my name은 call 해요, call 돼요? call 돼요. 이러면은 과거 분사를 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각동사, hear, watch 이런 지각동사가 들어가고 목적어 명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요.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려고 동사가 들어가는데 목적어와 이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다. 목적어가 행동을 하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은 ing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가 수동 관계더라. 목적어 행동이 되는 거더라. 그러면은 이 동사 자리에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so, quiet, that 하는 형태로 나오는 so 형용사 that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각동사 뒤에는 뭘 써라?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써라. 그런데 이때는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 관계더라. 만약에 수동 관계면 어떻게 해라? 수동의 관계면은 똑같이 지각동사가 나와도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써라.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지각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세요.